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백구와 YQ체의 와기영을 시작합니다. 기상청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기영의 진행자 평안한 YQ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실된 미곰입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박모찌입니다. 이게 저희 첫 24년도 청룡의 해의 첫 녹음이잖아요. 그러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댓글 타임. 이건 뭐 댓글 타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자령교회님 타임이죠 뭐. 자령교회님입니다. 유튜브 뭐 링크 올려주셨는데 이게 그 장태환 장군만 놓고 보면 장태환 장군이 그 이태진이죠. 네네. 서울해봄에서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장군님 외모도 여기 나오는 김기현님에 더 가깝고요. 이 시절에는 배우들 외모도 실제 인물하고 흡사한 분들로 골라서 찍었습니다. 특히 전두환 닮은 박용식님과 그리고 그 뭐 링크를 올려주시고 박정희 닮은 이창환님은 압권이었습니다 하면서 또 링크를 올려주셨네요. 한번 보시면은 진짜 싱크로율이 높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봤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진짜 얼굴만 보고 뽑은 건지. 아마 이분은 저희 얼굴 때문에 피해 좀 봤을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닮아가지고. 네, 그리고 자룡교님께서 서울의 봄에 댓글 하나 더 달아주셨는데, 낙타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은 걸로 압니다. 검색하신 대로 밧줄을 오역했다는 해석이 있고, 실제로 밧줄로 되어 있는 사본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있는 성애문 중에 하나는 밤에 낙타에 짐을 실어서 통과하려면 검문 검색이 매우 심했다고도 합니다. 전 밧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무슨 해석이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움을 표현한 건 맞습니다. 이게 그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그거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뭐 어쨌든 뜻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낙타든 밧줄이든 그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기영 서울의 봄 하나에도 사랑해야 하나요? 여기에 자룡교회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나에도 사랑해줄 대상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신 것도 사랑이고, 홍해를 갈라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킨 것도 사랑입니다. 물론 같은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신 것도 사랑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도 사랑입니다.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생매장하신 것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에도 마음껏 사랑해 줍시다. 하나에게 사랑한다. 지옥불에 구워지는 중이겠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는 구워도 안 죽는다. 니들은 이미 한 번 죽었잖니. 죽기 전에 많이 죽이기도 했고, 많이 죽여놓고 딱 한 번 죽으면 많이 남는 장사잖아. 게다가 덤으로 사랑까지 받으면 더 좋을 거야. 그러니 불지옥 사랑을 받으렴. 뭐 니들이 받지 않겠다고 해도 니들에게 선택권은 없어. 니들도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잖니. 이 정도는 이해하지? 웃음 웃음.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훌륭해요. 이게 자룡교회님이 그동안 많은 댓글 달아줬지만 뭔가 예. 분노가 느껴지는 음. 댓글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차분한 분노가 느껴지는 긴 글이었어요. 네. 네, 밑에 YQ채님이 이건 진짜 예술이네요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시인이세요, 시인.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런 뭐 하나회나 히틀러나 뭐 스탈린이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들이나 독재자들을 다 지옥 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났는데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있는지 납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면. 음, 그건 우린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령교회님 감사합니다.
자연계획이 없었으면 이거 댓글 타임도 없는 건데 감사합니다.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이게 그 뭐 뉴스엔조이 106화 그 거룩한 성범죄자들입니다. 예, 그거에 달아주셨는데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도 만들고 교회 내 인원, 교회 밖 인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목회자 포함 누구나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목회자 카르텔이 문제라면 목회자가 개입할 수 없는 징벌위원회도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성범죄와 신고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성도들과 사역자들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사회법도 도입해야 합니다. 좀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제가 예시로 든 거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지는 충분히 논의해야죠. 물론 있어도 완전 해결 안 되겠지만 이런 노력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봅니다. 네, 완전 동감하는 댓글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도 좀 하나라도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네. 오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여러분이라고 하기에는 한 분인데 아무튼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댓글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기영에서 다룰 작품은 영화 트루먼 쇼입니다. 트루먼 버뱅크는 작고 조용한 섬마을에 사는 평범한 세일즈맨인데요. 그럼 그가 자신의 삶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촬영용 조명등이 떨어지고 어렸을 적 자신이 익사를 목격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고 또 누군가에게 끌려다가는 등 상식 밖의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고 나서부터였어요. 평생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지냈던 일상이었는데 주변을 보니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트루먼은 첫사랑 실비아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결심하게 되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선 엄청 뭐 본 지가 좀 되긴 했지만 엄청 흥미롭게 봤고 어 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트루먼 쇼의 트루먼인가?'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연극영화과를 진학하려고 연기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음. 때. 어, 네. 근데 저는 뭐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코미디 연기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거라 제가 어 이 헐리우드에서 롤 모델로 삼던 사람이 짐 캐리거든요. 음. 네. 그리고 이 홍콩 영화 쪽에서는 주성치였고 약간 어. 이런 류의 영화들을 많이 봤었어 가지고 좀 더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현실에서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재밌게 일이 돌아갈 때 음. '아 이거 트루먼 쇼 아니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아 예 그렇구나.' 하면서 또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뭐 이거 재밌게 봤으니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전 영화 전반적인 전개도 좋은데 영화의 백미는 결말이 있다고 봐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장물이라고도 볼 수가 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트루먼 쇼 결말에 이 영화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다 영화들이 그렇지만 영화는 막 앞으로 지문에서도 다루겠지만 전 결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음. 전개도 재밌었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정말 결말에 그 에센스가 다 담겨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된 트루먼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일단 엄청 멘붕이 진짜 게슈탈트 붕괴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일단은 그래서 한동안 엄청 무기력하게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동안 있었던 것이 다 거짓이었다니. 왜냐면 그런 거, 지금 살고 있는 삶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이 어떤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난 정말 진심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나의 뭐 어떤 부분을 뭐 취득하기 위해서, 채하기 음. 위해서 이렇게 가짜로 뭐 음. 했다라고.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사람 인간관계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받고자 뭐 친해질 수도 있는데 온전히 그것만이 목적인 음.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오는 충격이 엄청 크거든요. 음, 근데 뭐 그 사람하고는 그냥 한 명이니까 그냥 그 이후로 뭐 관계를 안 맺고 그냥 안 보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 전체적인 세상이 이거면 진짜 일단은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엄청 꼬장을 부릴 것 같아요. 막 어. 그 막 무슨 일 있을 때 막 그 오는 그 친구 있잖아요. 막 옆에서 설득하고 맥주 들고 어, 오는 친구. 뭐 그 친구 일단 그 친구부터 패버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루먼과 비슷하게 그 세계를 이제 부정하고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지 않을까,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도 진실을 알게 되면은 현타가 굉장히 심할 것 같고, 근데 실비아를 찾으러 가자, 떠나자, 이거는 알겠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떨까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렇죠. 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사실 나의 안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완전 최선의 동선으로 짜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특별히 꿈꾸거나 뭔가 이루고자 목표하지 않아도 상황들이 거기로 이렇게 맞춰지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진실된 세상으로 나갔으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약간 두려움도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알게 됐으면은 어차피 나가서 살 거니까 뭐 멘붕이 잠깐 왔을 수 있겠는데 PD한테 퍼큐를 외치고서 밖에 나가서 내 몫의 출연료를 달라고 방송국에다 소송을 때릴 겁니다. 충분히 이슈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다 달라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가 해결이 되네요. 두 가지 문제가 음. 해결이 되는 거네. 그리고 미국은 소송 한번 해서 진짜 그런 것들 엄청 세게 때리잖아요. 요 음. 정도의 사건이면 진짜 몇 조, 뭐,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벽이 너무 큰데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 정, 이 정도면은 인생을 말 그대로 인생을 건 거니까 음. 너 몇 억은 주지 않을까요? 네. 그럴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뭐, 진짜 막 살인, 강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막 한 5년 주고, 음. 5, 6년 주고, 막,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법에 대한 좀 솜방망이가 어. 약간 피해자 편보다 좀 가해자 편이 판사들이 그쪽에 좀 마음이 너그럽더라고요. 음. 네. 근데 민사는 또 김앤장이 붙으면 아, 어떻게 될지 그런가요?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역시 김앤장. 법 바꿔 주시면 닿네요. 시비아가 트루먼 버뱅크에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진실이나 이면에 대해 깨우치게 해준 존재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아멘, 개노잼이네. 아멘. 근데 진짜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러니까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딱 하나님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그 기점으로 사람이 천천히 변했는데 이제 하나님 만난 지도 벌써 한 13년 정도 됐으니까 이 13년 동안 많이 바뀌었죠. 저란 사람이. 그래서 얼굴도 많이 바뀌고 성격도 많이 바뀌고 삶의 방향도 바뀌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그래서 그때 저와 지금의 그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해보면 완전 다른 사람인 거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바뀌게 된 가치관은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이 크게 마음에 세게 맞은 거죠. 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우리는 모두 사나 죽으나 모두 주의 것이로다. 딱 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간증이네, 간증. 그동안에 그전에는 근데 이 세상에 주인공은 나다. 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사실 별것도 없었던 그냥 진짜 자존심 하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진부하지만 저는 하나님입니다. 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의 방향성과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세상의 진실이나 이면에 대해 깨우치게 해준 것은 제가 사실은 그전까지는 세상 이슈에 크게 많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가 해 주는 얘기 듣고 밥 먹을 때 뉴스 틀어 놓으면은 그냥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음성 듣고서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였는데, 제가 잠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학부가 법이에요. 음, 근데 1 학년 때 헌법 시간에 헌법 교수님이 숙제를 뭘 내주셨냐면은 기사를 1 주일 동안 내내 읽다가 자기가 마음에 꽂히는 기사가 있으면 그걸 스크랩해서 음, 서평을 써 오는 것을 오, 매주 숙제로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을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좀 되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음, 이게 개인과의 연결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재라고 한다면 뭘까요?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 뭐 생각나는 거 다 하면 네. 되죠. 네. 저도 그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제가 이것저것 아 뉴스타파니 뭐 시사인이니 그쵸, 달력 그쵸. 맨날 오고 맞아요, 맞아요. 같이 와이큐체. 동영상 보고 예. 존재 중에 와이큐체도 있다. 거기 법학과 교수님이랑 절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인 걸로. 저는 난 세월호 참사가 있고, 그리고 제가 고3 때 했던 전도 집회가 있고, 그리고 체게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체게바라는 어떻게 접하게 됐어요? 체게바라 평전을 읽었습니다. 옛날에. 갑자기요? 옛날에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왜 읽은 거예요? 뭐 우연한 계기가 돼서 읽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책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가네시로 가즈키의 더 좀비스라고 그 시리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한국인인데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플라이 데디 플라이도 있고 고도 있고, 근데 이 작품이 굉장히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쳐. 그리고 또 GTO라고 그 있습니다. 영길이라고 그 양아치 선생 나오는 그 어, 만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저한테 영향을 끼쳤죠. 네. 이, 전 이걸 안 봤는데, 제 오랜 예전 친구들이 제가 교사한다고 했을 때, GTO에 나오는 교사가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어. 그래서 거기 어떻게 나오는데, 막, 애들을 엄청 패고, 막, 그랬다는 거죠. 내가 애들을 왜 패냐. 그러니까 보통 선생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들을 교육하는데, 그게 비행 청소년들을 다시 갱생하는 음, 그런 내용이거든요. 참교육하는 그런 네, 예. 내용들? 참교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지금 가치관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진실이나 이면을 깨치는데 큰 시발점이 됐죠. 음. 예, 되게 다양한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좀 뭐 얕고 넓게 넓은 사람이라서 부침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거에 영향을 음, 받았습니다. 연애할 때 그 와이큐체 씨가 저한테 그 가네시로 가즈키 시리즈 네. 책을 다 사주면서 오, 마치 숙제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읽었니? 그거 봤니? 그 장면 어땠니? 그래서 열심히 보셨나요? 뭐 의미와 겨자 먹기로 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음, 소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재밌습니다. 저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예, 음. 막 군더더기 없는데 파워풀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트루먼처럼 삶이 내 뜻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느낌이나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좀 진부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아, 존나 잘했네, 씨. 하나님 무세 오늘. 근데 진짜 아이, 뭐, 진짜 그렇게 느꼈으면 느낀 거지, 뭐. 예, 예. 그 이후의 삶이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제가 하나님은 늘 제 곁에 있지만 제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되는 걸 늘 지나서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편입을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할 거야라고 이렇게 제가 엄청 선언을 하고 신학과를 편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실패를 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너무 정보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어쨌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담당 교역자분은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갑자기 교회를 나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를 열심히 해주던 형은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사역하게 돼서 멀리 가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인데 신학 관심 있냐라고 해서 한번 자기 아는 언니들이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좀 소개시켜 주겠다 했는데 저랑 좀 이야기를 하더니 저한테 좀 흥미를 잃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누나가 신천지였고 어. 뭐 이런 식으로 험난하다, 예. 험난해. 어쨌든 제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이것들이 번번이 다 안 됐어요. 음. 근데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하다가 편입을 해야겠다.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편입할 때 어쨌든 후보군 학교들을 쭉 뽑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전 총 3개를 뽑았는데 어쨌든 1번이나 2번을 가고 싶었는데 3번을 가게 된 거예요. 음. 근데 물론 감사하긴 한데 뭐 썩 제 마음에 들진 않게 음. 더 욕심이 있었지만 그것도 안 됐고 뭐 근데 그 이후에 뭐 제가 교사가 돼서나 뭐 나중에 대학원 갈 때나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음. 늘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한 3선이나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나와 보면은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음. 거를 점점 제가 경험을 하면서 체감을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정립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이게 결국 내 인생이 내가 어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향대로 가는구나. 난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날 너무 잘 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음.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간증 타임 오졌네. 황, 은혜로워졌어. 황우찌님은요? 예, 저도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많이 믿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선택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막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선택지를 내가 알았던 것도 뭔가 큰 흐름의 운명이 음, 있었던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음, 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많이 느끼는데 제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게 변 엄청 깨졌죠. 예, 변수가 너무 많다 음, 보니까 네, 이게 어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야 마는 거 아닐까.' 음, 요즘 이런 이슈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음.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즘 운명론자인데요. 제가 운명론자로 개종시켰습니다. 어, 황우찌님을. 음, 종종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달리 어떤 거대한 흐름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그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우주의 섭리, 운명, 뭐 누군가 사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신의 뜻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전 모 대통령이 전두환?
아니요, 예, 아니요. 그 전이 박근혜? 아니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줄 아, 거라고. 이게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였을까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저는 그 간절히 원한다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사람이 그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간절히 원하려고 태어난 거지, 한마디로. 음, 음, 그러니까 같은 강연을 들어도, 음, 같은 뭐 설교를 들어도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데 뭐 한 90% 이상은 그냥 듣고서 아, 오늘 설교 다 들었다. 점심 뭐 먹지? 그리고 아, 내일 월요일이네. 그런 생각 하는데 그렇잖아요. 음, 예. 그런 것처럼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 그 흐름 속에서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네. 자유의지는 허상이고 하나님이 사실 트루먼 쇼처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을 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한 거라면 어떨 것 같나요? 이게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었다, 허상이었다, 이거를. 한마디로 자유의지라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음. 아니, 왜? 뭐, 일단 음. 우리의 이 종교의 가치,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는 자유의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개신교와 뭐 카톨릭 뭐 교황 뭐 이런 애들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뜻으로 모아서 사실 우린 자유의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공표를 하면 저는 이단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어쨌든 개신교라는 종교에서 끌고 가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이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JMS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는 신이다가 나왔지만 신도들 중에서는 그걸 듣고도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너네 이단이야. 라는 것처럼 저도 이단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자유의지가 맞아. 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야. 라고. 그만큼 제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의지라는 것들이. 그래서 음, 저는 이단이 될 겁니다. 음, 한마디로 자유의지는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박무진님은요? 저는 만약에 자유의지가 허상이다라고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한테 좀 따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없애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당신이 주인인 걸 내가 닮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자유의지가 사실 허상이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나는 뭐였냐 막 음, 이러면서 하면서 따지고 그리고 막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결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꿔내라고 막 따졌을 것 같아요. 뭐 보상해라. "보상해 음, 줘." 막 이러면서 거의 막 예. 달을 구르면서 땡깡을 피우지 않을까. 음,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쓴 의도는 그냥 아까 전 질문하고 이어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단 유전자에서부터 자유의지는 제한이 돼 있죠. 왜냐면 유전자는 정해진 대로 태어나니까 음, 유전자를 내가 못 정하잖아요.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면 애초부터 유전자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지 자유의지가 있다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만약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이슬람교를 믿었을 거고 음, 뭐 자살폭탄 테러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중국 어디 깡촌에서 태어났으면 뭐 불교를 믿었겠죠. 아니면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뭐 수드라로 태어나서 부자들 똥 닦아주면서 평생 살다가 뭐 윤회하겠지 그렇게 믿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점점 세상을 살아갈수록 이게 우리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고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라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네. 뭐 종교든 뭐 사회든 어디서든 뭐 학교든 어디서든 가는데 진짜로 그럴까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죠. 음. 예. 나는 내가 그냥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자유로운 선택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음. 반대급부로 그래서 저는 진짜 자유의지를 맛보려면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제가 자유롭고 싶으니까 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결론은 이 죽어야 진정한 자유에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영생 방송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음, 그때 그냥 뭐 100만 년 동안 살다가 스위치 끄고 죽는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 죽어야 자유지가 진정한 자유지라고 하면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냥 자연사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죠. 그거는 계속 살 수 있으면 살 겁니다. 그건 별건이에요. 두렵네, 두려워. 두렵다기보다는 두려운 건 전혀 없고 그런 거라기보단 그냥 앞으로 인류의 기술이나 뭐 그런 지식 수준이나 인류의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은 점점 이 자유의지의 범위가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음. 얘기했듯이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은 추후에도 늙어서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뭐 다시 젊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키를 크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진짜로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서 조작하는 기술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뭐 영생 살만 하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평온, 안정, 평안하고 주인공이지만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시헤이븐 섬과 흥분, 불안, 불편하고 조연이지만 선택이 자유로운 현실 세계 중에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시 헤이븐 섬을 고르겠습니다. 의외네. 자유의지를 좋아한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일정한 틀 안에서 일정한 그 규율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없으면 방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그리고 주인공이 살고 있는 삶이 뭔가 되게 불합리하거나 되게 정의롭지 않거나 요런 또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써야 되는 샴푸가 뭐 광고가 들어와서 그 샴푸만 써야 된다던가 뭐 요런 거에 대한 좀 제한들이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0%라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흥분, 불안, 불편하고 조연보다는 저는 평온, 안정, 편안하고 주인공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전자의 이 시 헤이븐 섬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시 헤이븐 섬 들어보니까 저도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미국님의 의견에. 근데 시 헤이븐 섬에 산다면은 시 헤이븐 섬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여기서 트루먼 쇼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린이 시절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태어나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음, 내가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TV 쇼에 그렇죠.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예. 싫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이게 TV 쇼에 나간다는 것도 음. 알고 하지만 뭐 불안과 불평 이런 거 없이 "너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선택의 자유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있긴 음음. 있어."라고 했다면은 내가 시 헤이븐 섬을 선택할 수 음.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예.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할 때는 사실 완전 아기 때 입양을 한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애기들이.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입양된 건지 뭐 다른 집처럼 정말 음. 엄마가 낳아서 한 건지는 모르니까 얘가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은 한 일정 좀 애들이 나이가 크면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는 어렸을 때, 뭐 몇 살 때 엄마랑 아빠가 널 입양해서 이게 우리가 가족이 됐어라고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어쨌든 그 부모들, 그 가족에서 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아이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뭐 했으니까 우리한테 고마워해. 너는 우리가 너 그 보육원에 있는 거 우리가 데려온 거야. 넌 고마워해.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트루먼도 어느 순간에는 뭐 좀 컸을 때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완전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찌님 음. 말씀처럼 그러니까 완전 아기 때부터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TV쇼의 그런 거라면 한 초등학교, 한 중학교 됐을 때 정도 알려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이걸 알려주면은 그 주인공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가늠이 안 되니까. 음, 나간다란 선택지가 생겨버리니 음. 그걸 방지하기 위해 안 알려줬던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이미 아버지 회사를 나오면서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후자를 좋든 싫든 선택을 했고요. 사실 이 평온하고 안정하고 편안한 건 정말 좋아하는데 뭐 제한된 자유라고 해도 그 자유마저 박탈된 채로 그것들을 누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깜빵이든 어디 그런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나 환경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시해본 섬은 답답해서 갑갑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완전 행복한 감옥 같은 느낌이어서 저한테는. 저는 그래서 시헤이븐 섬을 좀 바꾸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주인공이고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바꿔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음. 돈 받는 출연자들이 바꿔지면. 그러니까 뭐 아. 어쨌든 주인공인 내가 계속 꼬장을 부리면 어쨌든 출연자들은 난감하겠지만 위에서 보고 있는 제작진들은 음. 뭐 무전 올 때 야 그냥 해줘 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시청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뭐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서 힘들더라도 저가 생각하는 평온, 안정,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음,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은 하나님 나라 먼저 간 사람들과 천사와 같은 초인간적 존재들이 즐기는 트루먼 쇼 같은 사생활 보호라고는 하나도 없는 순도 100% 리얼리티 있지 않을까요? 어 글쎄요. 뭐 아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 매달렸을 때도 그뭐 천사들하고 하나님하고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랑 비슷한 케이스 아닌가? 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상상이 안 가네요. 물론 하나님이나 뭐 이런 이게 초월적인 존재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이 천국에 온 우리 옆방의 YQ체는 내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약간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음. 하나님이라면은 다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YQ체한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음. 음, 그래서 사생활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음.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이 질문, 질문의 의도가. 네, 네. 질문의 아. 의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막 예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혼자 뭐, 즐기는 시간을 가질 때 네, 그때에도 하나님과 네, 성령님과 뭐 천사들과 그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죠. 어디서든 네가 카메라 앞에 있는 것처럼 잘 거룩하게 행동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분이. 음, 근데 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뭐지? 먼저 죽은 사람한테 보여지는 어떤 막 어,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음, 질문처럼 음, 트루먼 쇼 같은 사생활 보호라고는 없는 그런 리얼리티 쇼의 어떤 음, 주인공일 수도 있는 건가? 막 이런 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별거 아닌 일들일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다 모든 일들이. 음음. 그래서 '특별히 나에게 관심 갖지 않을 거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들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음. 우리는 지금 3 차원과 이런 것에서만 보여지는 것들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것도 볼 수 있기 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막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들이 음. 같이 그려지면서 보여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음. 뭐 사생활 보험 안 돼도 뭐 어때? 너랑 나랑 뭐 비슷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음.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저는 죽어서 거기 하나님 나라 가서 출연료 받고 그쪽 생활을 시작하려고요. 만약 그렇다 하면은, 그리고 나서 저도 다른 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감상하겠죠. 음. 근데 약간 그런 재미가 있겠지. 차원이 다른 데로 올라가니까, 그 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면은 마치 우리가 개미들이나 그런 소인들, 그런 미니어처를 관찰하듯이 인간 세상을 관찰하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요? 좀 그냥 거기가 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지나오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꿈속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야 죽어서 어떡해. 거기 힘들지?"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야." 뭐 이러면 음.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지옥." 이런 것처럼 내가 힘들고 뭐 쉽지 않게 살던 곳들을 바라보면 아유 답답할 것 같은 거죠. 음. '아유 저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저러 고민하고 저러고 힘 빼고 돈 쓰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지 않을까.' 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솔로다를 보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난데 재밌잖아. 안 봅니다 저. 아 이거 취향 차이인가 봐요. 아, 저도 안 보긴 하는데, 약간, 근데 인간의 기본 성향 중엔 관음적인 본능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그래서 리얼리티 예능 쇼를 좋아한다고 보고, 근데 그게 뭐 죽어서, 물론 하나님, 천국에는 뭐 더 재밌는 게 많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큰 재미이지 않을까. 음. 왜냐면, 아, 미국님 그런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것 때문에 싫다고 하셨는데, 저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음. 그게 또 꿀맛이거든요. 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지금 편안하게 그걸 즐기는 거지, 보면서. 좀 예.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약간 거의 감정이입이 되나 봐요. 음.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리얼리티 연애 쇼 막 엄청 그 나는 솔로 말고도 많잖아요. 막 그 한때 막 한참 그 얘기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막 죽어 뭐 이게 한 뭐 뭐였지? 광수 나오는 그런가요? 그거는 나는 솔로고 솔로 지옥? 솔로지용도 있고 환승연애? 환승연애 뭐 이런 아. 거. 그래서 한참 그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봐 가지고 약간 외롭긴 음. 했는데 그럼에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음. 또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 더 약간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음. 남들 연애를. 결혼하면 더 흥미가 생기는데. 어. 내가 지금 연애를 못하니까. 아니면 연애를 하고 계세요, 혹시? 어. 아, 와이프랑, 아 와이프랑. 네. 어 예. 오케이. 그런 일 없습니다. 트루먼의 피지와 같은 이상향을 가지고 있나요? 있다면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좀 투박하지만 하나님 나라? 아 아멘. 네. 코멘트. 예. 이게 묘사를 좀 해보세요, 묘사. 그러니까 제가 여행에 대한 그게 없어요. 하나도. 어.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게 거의 음. 없고.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향이 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서로 채워주고 뭐 도와주고 어 비난보다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고 이런 것들을 꿈꿉니다, 저는 사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어디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꿈꾸면서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제 생활 반경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다는 못 그러더라도 같이 믿는 사람들은 좀 같이 힘을 써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약간 지밖에 모르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엄청 많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막 사랑이 넘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그런 곳이 있더라면 가고 싶습니다. 가게 될 거잖아요. 그쵸? 와, 조만간 근데 가겠습니다. 진짜 미국님은 보면 볼수록 교과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근데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사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참 고리타분하면서도 네, 멋지다. 이게 또 YQ채님의 기준이에요. 개인적인 기준. 본인이 너무 반대급부에 서 계셔니까 조금만 교과서 쪽에 있는 것 같으면 저 인간은 교과서적인 사람이군 막 아니,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님은 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말한 맞죠. 대로 네. 멋집니다. 근데 능력이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러려면은 좀 더 뭐 그런 진짜 세상적인 능력도 있게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인간 관계적에서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상은 높은데 그게 못 따라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음, '아 쟤는 왜 저러지?' 막 혼자 이러서 결국 저도 미움 다투 질투 시기를 하게 되고 음, 그럼에도 근데 항상 바라고 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좋네. 최근에도 한번 그런 것 때문에 좀 좌절을 했다가 또 다시 극복해서 "그치. 우린 할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지금 돌아와요. 그러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라서 음, 제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음. 멋집니다. 네, 저는 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의 도시들 중에서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긴 한데 베를린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음음음. 근데 그 이유가 일단은 공원이 많고, 나치에 점령당한 베를린? 아, 아니면 지금 베를린이죠? 지금의 오케이, 베를린이죠. 오케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공원이 많고, 이제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살기에도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중에서도 그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은 오프리시로 같이 아주 넓은 대지를 다닐 수가 줄을 있어요. 풀고서 네, 줄을 풀고선 다닐 수가 있고, 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지적인 혜택에 있어서도 뭔가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표현을 진짜 쓰긴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인구 밀도가.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마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음. 것들을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잘 따르고 있는 곳이 음. 독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 보니 베를린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저의 이상향이라고 하면 상식이 통하고 음. 우리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존중받고 음. 거기에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사회면은 음. 음 저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멋집니다. YQ채 님은요?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장소나 뭐 하나님 나라 이런 거보다는 그냥 여유롭고 평화롭지만 원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릴 있고 재밌는 모험을 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쌓아 나가고 항상 새로운 자극과 흥미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공존하기 힘든 것들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음. 진정한 자유의지를 맛볼 수 있는 곳이겠죠. 음. 그 예전에 YQ채 님이 즐기던 게임이 있는데 그 네. 우주를 탐험하는 게임이었는데 예, 그게 네. 뭐였죠, 이름이? 노맨즈 스카이. 네, 노맨즈 스카이가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향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예.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자유롭고 스릴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해요. 음. 저는 한 번도, 아, 그러니까 저 전에 번지 점프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음.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번지 점프 할 때는, 재밌다는데, 하고 나서 딱 튕기고 올라오는 순간, 바로 현실로 돌아오는 거야. 그냥 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음. 그냥 그 상태를 영원히 있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만큼 있고 싶은데 그냥 너무 순식간에 끝나버린 느낌. 예. 아, 마약은 안 됩니다. 마약은 당황스럽네. 제가 봤을 아, 때는 스릴 아니 생각도 안 지금 했는데. 왠지 여유롭고 평화롭지만 원할 때는 다른 삶과 스릴 있고 재밌는 모험을 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찾기 위해서 약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에 손을 댈 수도 있죠. 한 방에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의 어두운 면과 중독과 뭐 이런 것들을 알기 근데 때문에 그건 너무 그렇죠. 좀 앞서 나가신 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제 말을 생각하면서 유혹이 근데 왔을 때 대부분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 이건 뭐 사담이긴 한데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우리가 아는 소위 말했던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뭐 그런 이런 비슷한 욕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음. 근데 약도 결국에는 그 순간뿐이니까.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루먼 쇼 대본을 만들고 자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 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래요. 네. 트루먼이 하차한 다음에 트루먼 쇼는 어떻게 됐을까요? 트루먼 쇼 2가 방영이 됐을 것 같고요. 어쨌든 또 다른 애기들 트루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영을 시작할 것 같고 일단 제작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들과 뭐 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비를 하고 이제 출연하는 트루먼에 대한 이제 지난 트루먼처럼 도망가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법적인 조치들도 다 해놓고 시작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화에서 본 트루먼 쇼도 인권 단체에서 막 인권 침해다 하면서 저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인권 단체들이 더더욱 커져서 더 큰 저항을 밖에서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청률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전 트루먼하고 같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루먼이랑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자기랑 같이 크는 것 같고, 음.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뭐, 내 자식처럼 이렇게 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은 우리 RPG 게임을 할 때 내 캐릭터 열심히 키우면서 공들여서 키웠는데, 갑자기 캐삭을 당한 거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키우래. 나 못할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그래서 트루먼 쇼 2가 시작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본편만큼은 흥행하지 못할 것 같다. 음.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광고도 적게 받을 거고 그러면 좀 더 그런 질도 좀 떨어지겠죠. 음. 음.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저는 시즌 2가 방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오. 단체에서 하차하고 났을 때 트루먼을 중심으로 뭉쳐서 뭔가 거대한 운동이 나타날 것 음. 같고 트루먼 법 해 가지고 트루먼 법안. 예, 법안이 나와서 개정된 법안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방송을 절대 못하게 할 것 같고 거기에 나왔던 광고들의 제품을 불매 운동을 하고 막 오. 그러지 않을까 해서 흥미롭네. 예, 남양이 자기 그 메이커 지우는 어. 것처럼 거기 나온 제품들도 어. 티내지 않으려고 새 제품 만들 때 막 음. 메이커 지우고 음. 막 이러면서 인권에 대한 뭔가 의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음.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개연성이 꽤나 있네. 저는 뭐 미국이랑 같은 의견인데 그냥 재정비례해서 시즌 2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백래시가 심하면은 시즌 2가 나오려다가 중도 하차를 하거나 아니면 제작을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툴을 할 수 있겠네요. 음. 어쨌든 그것들을 감안하고도 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 시민들의 공분을 사거나 이미지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폐지하겠죠. 음. 예, 시즌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인데 굉장히 인권적으로는
크리티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포맷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뭐 이름에서 투루먼이라는 이름이 약간 주는 이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브랜드가 있죠, 예, 브랜드. 차라리 뭐 라이어 쇼 해가지고 음. 처음부터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너의 음. 인생은 이건 모든 가짜야.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좀 제가 여기 제작자라면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뭐 트루먼 쇼 2가 일단 안 나왔으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와기영을 함께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어, 처음 네 와이큐쌤이 고른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이미 봤던 영화였기도 했고 트루먼 쇼야 워낙 유명해서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트루먼 쇼에 뭐 있는 뭐 장치들 하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많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네. 어, 진짜 햇빛이 아니라서 뭐 비타민 D를 아침마다 꼭 먹는 뭐 트루먼의 모습과 오, 음. 뭐 그런 것들 뭐 생각보다 막 찾기 쉬운 뭐 카메라 이런 것들 음. 그런 걸 보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도 재밌고 했는데 오늘은 또 뭔가 또 그거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봤던 거와 좀 다른 이야기들과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워낙 명작이니까 항상 명작을 골라주시지만 워낙 명작이고 이거를 신앙의 관점에서 또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화에서 다룰 작품은 아담 샌들러 주연의 시간 조절 리모컨이 나오는 클릭입니다. 이거 저희 그때 방송 끝나고 사석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거 맞아요. 그쵸. 그때 빨리 감기 하고 나서 음. 그래서 사실 그거 자체가 진짜 인생을 빨리 감기 하는 영화니까 또 두 번째로 제가 본 영화가를 그러네요. 네, 이것도 진짜 본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재밌게 다시 봐야겠네요. 음. 저도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이번엔 또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또 대본을 써야 되니까 한번 또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 볼지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